태국이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며 반한 감정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이런 대우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자 태국 사회가 크게 들썩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국 경제학자의 발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를 위해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던 나라지만 올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이번 방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평안을 주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나라로 도착하자마자 느낀 점은 공기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잘 갖춰진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 한국에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질서는 늘 감탄을 자아냅니다. 연구 일정 중 잠시 틈을 내어 한국 곳곳을 둘러볼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그 뒤에 숨겨진 노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성공 사례는 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한국 경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입니다. 태국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경제 교류와 관광 산업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감정적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태국 내 반한 감정의 배경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태국과 한국 간 외교 및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전 제자 사라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며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한국어 공부에도 열정을 쏟았고 졸업 후에는 한국과 태국 간 경제 협력을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라유의 한국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한류에 대한 흥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 성장 과정까지 깊이 공부하며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현재의 한국과 태국 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 중 저는 졸업 후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라유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유와 마주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해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라유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면서 그녀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그녀가 점점 더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관계도 좋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역시 차갑게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라유는 이러한 변화가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와 태국 내 반한 감정 확산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 중 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관광객에 대해 더 엄격한 입국 심사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태국인이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라유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들마저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태국인들에게 큰 부담과 심리적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실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는 한국에서도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를 연장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고, 이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한국 내 일자리 문제와 치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시선을 더욱 경직되게 만든 배경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인 관광객들은 강화된 입국 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흐름은 양국 간의 감정적 거리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유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한국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불법 체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태국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라유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이 상황을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유는 마음이 힘들어 보였지만 애써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며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던 사라유다운 모습이었죠. 사라유는 얼마 전 태국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돼지갈비가 정말 맛있었다며 저에게도 꼭 그 맛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돼지갈비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돼지고기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식욕을 돋웠습니다. 고기가 다 구워지자 사라유는 상추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얹어 직접 쌈을 만들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맛본 돼지갈비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맛있었습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환상적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단번에 한국 음식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유는 웃으며 교수님 더 드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이어서 된장찌개 한 그릇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과 깊이를 가진 한국 음식을 미처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고기와 함께 먹는 된장찌개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라유는 마지막으로 교수님, 물냉면도 꼭 드셔보셔야죠. 라며 시원한 물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차가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은 한국의 여름을 그대로 담아낸 듯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물냉면의 맛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유와 함께 돼지갈비, 된장찌개, 그리고 물냉면을 즐기며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직접 저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를 향한 그녀의 애정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사라유가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극구 말리며 계산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대신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준 제자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죠.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라유는 밝은 목소리로 교수님, 여기 오셨다면 녹차라떼를 꼭 드셔보셔야 해요. 라며 추천했습니다. 사실 저는 녹차라떼라는 음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녹차 특유의 쌉싸름함이 우유와 조화를 이루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균형 잡힌 맛 덕분에 한국 카페 문화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라유가 왜 이 음료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바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녹차라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라유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며 그녀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한국에 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 여기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죠. 그녀는 이어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감정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점점 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이 그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죠. 불법 체류 문제와 태국 내 반한 감정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라유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멀어진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힘들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소외감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가끔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기에 이 말을 들으며 그녀가 느끼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사라유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몇 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태국인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국의 몇몇 정치인이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해 문제가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태국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일부 태국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든다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태국인 체류자 중 약 80%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가 명확히 드러난 현실이었으니까요. 이처럼 높은 불법 체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는 단지 소수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태국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라유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양국 간의 불법 체류 문제와 그로 인한 반한 감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라, 너희 나라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로 인해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잖아. 이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한 반감도 있지만 태국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양국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태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외교 전략을 펼쳐왔잖아. 때로는 이런 전략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어.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 사라유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경제회랑 EC 프로젝트를 보면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잖아. 한국 기업들도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법을 변경하면서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 이로 인해 기업들이 예상했던 투자 회수 계획이 틀어졌고 경영에도 큰 차질이 생겼지. 게다가 태국 정부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어. 이런 문제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태국과 한국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 거야.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태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어.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쌓이면서 경제적 협력에서도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불안정해진 거지. 저는 사라유를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불법 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야. 태국은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라는 인식을 피하기 힘들 거야. 사라유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는 모습만 봐도 이런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더 두드러져 보이잖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자 태국은 갑작스럽게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 고속철도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군사적 훈련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군사적 관계도 강화되었지. 물론 외교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태국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위험도 있어. 이런 이미지는 결국 태국에게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사라유는 제 말을 차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녀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과 우방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어. 만약 경제적으로도 기회주의적인 외교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실제로 지금까지의 태국 행보를 보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동안 태국이 취해온 선택들을 보면 더욱 그래. 저는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사라유에게 말했습니다. 사라유, 너희 나라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태국의 외교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그 안에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지.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갈등을 보면 과거 태국의 외교적 선택들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어. 잠시 멈췄다가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의 기회주의적인 외교 전략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많은 불신을 초래했어. 중요한 건 불법 체류 문제 같은 현안들이 이런 불신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체류를 허가할 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많은 태국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 체류를 선택했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결국 과거 태국의 외교적 선택은 오늘날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리고 현재의 불법 체류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리며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지. 사실 사라유도 이런 점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국이 국제 정세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입장을 자주 바꿔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국의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라유는 오늘날의 갈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 내 여론이 태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라유를 바라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해해. 그래서 더더욱 대화가 필요해.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풀어나가야 해. 특히 너처럼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주목해야 해. 나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젊은 세대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사라유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불안과 서운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복잡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엿보였습니다. 사라유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저는 양국의 갈등이 결국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는 사라유와 같은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는다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분명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과 한국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외교적 선택들이 오늘날의 문제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부터 양국 간의 신뢰까지 이 갈등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더 큰 외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감동이었습니다.